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그죠? 멋진 월요일이 또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 금요일 날 마쳤던 내용이죠. 당신의 현금은 얼마를 지니고 있는가? 당신 마음속에, 심리 속에, 그죠? 마음속에 현금이 대한 어떤 편안함, 돈에 대한 그 금액, 액수에 대한 편안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죠? 그 액수가 뭔가 두렵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면 어떻게 한다? 그죠? 오지 않는다는 거죠. 편안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음, 되게 맞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실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들도,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해보셔야 된다? 행동으로 연결해서 해보셔야 되는 거. 당장 100만 원부터 찾아서 들고 다녀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죠? 자, 그러면 129페이지 연결해서 돈과 부,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이 돈과 부,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돈은 약간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현금 같은 그냥 돈 자체 같은 느낌이고, 부는 뭐예요? 그게 내가 그걸 통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넉넉함 같은 거 있죠. 그런 느낌.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액면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부는 뭐예요? 그걸 내가 가졌을 때 연상되는 어떤 것들, 그죠?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130페이지 보시면 자신이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글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체크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찬찬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쓱 읽었을 때는 체크를 쭉 했다가 다시 읽고 한 세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겠는 거죠. 우리가 처음 그냥 읽자마자 체크하고 체크하지 않고 요렇게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다시 또 체크하고 다시 체크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스스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133페이지. 자, 그래서 당신은 돈에 대한 신념이 뭔가 이런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 해봤으니까 돈에 대한 신념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세네 번 읽고, 체크하신 부분만 따로 한번 이렇게 다른 종이에다가 한번 필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크 항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라고 돼 있는데 내가 체크한 것을 어, 내 거잖아, 내 거. 그러니까 내가 체크한 것을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따로 한 장에다가 이렇게 쓰면 그냥 대반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신념들이 당신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이 드는가 하는 거죠. 내가 체크리스트를 쭉 읽으면, 이 생각들이, 그죠? 이 신념들이 내 삶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구나. 인과의 법칙이 딱 느껴져요. 내가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고, 결과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신념들이 오늘날 당신의 경제적 상황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100%죠, 100%.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100%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 반영됐다는 것을 알아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출발할 때 좌표점이 내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실패가 없죠.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것도 명확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또 어쩌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좌표점은 확실히 찍을 수 있는데 현재 내 위치를 확실히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정말 그렇다고 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겠지. 난 이래. 라고 그냥 내가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체크리스트로 내가 내 좌표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인과의 법칙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선택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고 그 행동의 값으로 지금 내 모습이 돈에 대한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면 이 좌표를 이 생각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그죠? 내가 원하는 그 좌표 지점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아냈는가라는 말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일 수 있다. 정말 정확하게 알아냈는가.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죠? 옳고 그름이 없어. 알아냈는가요, 알아냈는가. 자, 그래서 미래는 과거와 다르다. 쭉 보시면 누구라도 미래는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미래는 현재를 알아냈는가? 우리가 현재를 정확하게 알아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그 알아내는 그 현재 때문에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예시를 들어놨는데 본인은 어릴 때 좀 뚱뚱했나 봐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걸 엄청 싫어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 이렇게 학교 때 달리기를 하면 체육 선생님이 엄청 놀린 거죠. 이제 놀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달리기가 싫어진 상태인 거예요. 이제 성인이 돼서도 달리기는 뭐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이제 이 달리기를 하는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됐대 이 사람이 가이드를 받게 됐고 함께 뛰자는 제안을 받게 됐고 뛰는 어떤 자세에 대한 가이드를 받게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135페이지 뛰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돈에 대한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 잘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 돈에 대한 나도 모르는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제 늘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좌표는 있었지만, 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정말 우연히, 그죠? 경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고, 그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하게 됐다? 조금씩 바꿔나가니까,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네.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를 느끼는 난 것 같아요.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결과값이 내가 100만 원 벌다가 1000만 원 벌게 됐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씩 불려나가는 모아나가는 이게 굉장히 재밌네. 이렇게 재밌는 재미를 느끼게 됐고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줄 쳐야 되겠죠. 매일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미를 선물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행위를 매일 하게 된다는 거죠. 136페이지. 자,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든, 당신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든,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당신이 원하는 당신의 부자상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를 바꿀 자유라고 써. 우리 책 제목 있죠. 나를 바꿀 자유. 제목이 되게 멋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미 너무 고장나 버렸어. 너무 오랫동안 나를 바꿀 그 자유라는 것을 내가 써먹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나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만 나는 안 돼. 내가 되겠어?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꼭 떠올려 보시고 실천까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돈에 대한 당신의 진짜 생각을 발견하라. 우리 알아차려라. 발견하라. 이거예요. 자, 돈이 넘쳐난다고 해보자.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돈이 넘쳐나. 돈이 넘쳐나. 아주 아주 돈이 많아.
단순히 돈이 많든 아니면 부동산, 동산, 뭐 경제적 풍요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그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당신은 무엇이 연상되는가? 내가 돈이 엄청 넘쳐나. 막 부동산도 많고 동산도 많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무엇이 연상되는가라는 거예요. 연상되는 걸 써보라는 거예요. 감정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써보라. 자, 돈이 아주 많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솔직하게. 우리가 돈이 굉장히 많으면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탁 떠올렸을 때 돈이 엄청 많아. 그러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은 강점일 거고 나쁜 점은 약점이겠죠. 그러면 강점과 약점의 비율은 어떠한지 한번 이제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37페이지 보시면 단 하나의 신념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가 돈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이런 점은 왜냐면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 있겠죠. 그런데 저도 제가 있더라고. 제가 약점, 그러니까 나쁜 점, 돈이 굉장히 많으면 저는 제가 이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어 게을러질 것 같은 거죠. 내가 돈이 엄청 많아졌어. 그러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쁜 점은 제가 굉장히 게을러질 것 같다라는 이 무의식 중에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 게을러질 것 같다라는 단 하나의 신념이 뭐다? 결정적이라는. 여기 보시면 자, 당신이 이제 좋은 점도, 강점도 분명히 많이 쓰셨을 건데, 약점도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약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게을러질 것 같다. 그죠? 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여타의 긍정적 생각보다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단 하나의 약점일 뿐인데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냥 딱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약점을 생각했을 뿐 딱 하나 정도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 생각을 했을 뿐인데 돈이 사람의 성격을 이게 이 책에 있는 저자는 뭐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약점 되게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으면 약점이 뭘까? 돈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성격을 망친다. 성격을 망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사람의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돈이 많은 것도 좋은데 정말 삶의 방향성은 뭐다? 인간성 좋은 사람이 있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성실한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돈이 굉장히 많아지면 좋은 점 99개도 있지만 내가 성격이 나빠지진 않을까? 라고 하는 약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보세요. 그의 잠재의식은 그가 좋은 성격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의 잠재의식은 돈이 많은 부자로 어, 우리가 잠재의식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했죠. 근데 이 사람의 이 약점 하나, 돈이 굉장히 많으면 성격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죠. 그죠? 그것이 발동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좋은 성격을 유지하도록 잠재의식이 돕지. 그죠? 부자가 되게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 대로 다 써버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또 만약에 돈이 생겼어? 그러면 있는 대로 다 써버려야 된다. 왜?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격이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돈을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잠재의식은 이 사람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되게끔만 돕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마 이럴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100%일 겁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누구와 동맹을 맺어 있는지 한번.
잘 한번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 요망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써놨어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겠다. 당신의 신념, 당신은 당신의 신념 위에서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 신념 위에서만 설 수 있다. 이거 진짜 별표 만 개짜리인 것 같아요. 꼭 줄치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최선인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당신에게 최선이라고 믿는 바로 그것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당신에게 제공. 당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것만, 그거 하나만 동맹을 맺고 잠재의식은 당신에게 그것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돈에 대한 확고한 신념. 긍정이 많은지 부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뭐 얼마 부자가 될 거야. 이런 확고한 신념. 나는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돈이 많으면 성격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 이거 말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확고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의 그 신념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신의 신념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 아까 쭉 체크리스트 해봤죠. 체크리스트가, 내가 해놓고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왜 내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왜 나에게는 그것을 체크하게 됐는가? 그 부정적인 항목들을 왜 난 잘 살고 싶다고 해놓으면서도 그 잔재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체크한 게 솔직하게 있을 수 있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예요? 성장기인 거죠. 돈에 대한, 성장기에 여러분이 들었던 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직접 보신 거, 그죠? 18살이 되기 전까지 뭐 20살, 뭐 30살, 뭐 단 것 같아요. 되기까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3명에서 한 10명 정도 써보라. 그죠? 부모님은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형제들도 들어갈 것이고, 뭐, 가까운 친척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세진 엄마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 사석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렇게 했대요. 세진이를 이렇게 입양을 할 때,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어, 어떤 애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애를 실제 낳은 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는 그 얘기도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기는 빈티지 절대로 구매 안 한다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너무 이쁘고 좋고 마음에 드는데도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도 자기는 빈티지를 절대로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누가 입은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세진이를 입양할 때도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죠. 부모가 누군 줄 알고 어떤 부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애인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입양을 결정했다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세진 엄마의 아빠가 세진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자기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DNA죠. 피도 무시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 뭘 것 같아요? 본거. 그 아이가 어릴 때 입양했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본 것이 훨씬 더 무섭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예를 들면 뭐 뭐 그런 DNA가 있었다 모르죠.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네가 세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다면 올바른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걱정하지 마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가 그냥 바로 단칼에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봤냐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 부자가 있으면 굉장히 럭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를 이렇게 주지 않더라도, 주긴 뭘 주겠어요, 그죠? 주지 않더라도 볼 수만 있어도 그게 굉장한 영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써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써보라는 거예요. 자, 밑줄 거보기 더 중요해요. 현재 당신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써보고, 현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 그러면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 149페이지. 자, 이 사람들은 돈을 주로 무엇에 연결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현재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을 결핍과 연결시키느냐, 돈이라는 것을 풍요와 연결시키느냐, 부정과 연결시키느냐, 긍정과 연결시키느냐, 강점과 연결시키느냐, 약점과 연결시키느냐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충고를 하고 있냐. 자, 충고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너무 별표 10,000개짜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쓰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충고만 받아들여라. 앞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충고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절친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그 친구는 나에게 둘도 없는 어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미 성공한 결과값이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냐하면 충고라는 것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충고의 함정이 뭡니까? 충고를 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충고의 함정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충고는 자기의 정당성이 먼저기 때문에 자기의 정당성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이 99%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고를 받아들일 때 기본 원칙이 있다는 걸 뭐다? 이미 그 부분에서 성공을 했냐? 성공한 사람의 말은 충고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충고가 아니죠. 근데 그냥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말은 충고일 수 있죠. 근데 충고에는 반드시 그죠? 가려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신념을 정하라. 141페이지. 자, 돈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쓰세요, 위에다가. 지금 당신의 신념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00%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나 신념 좋은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으로 부자 안 된다고 해? 당신의 신념이 정말로 가장 긍정적인 확고함이 있었다면 이미 지금쯤 결과값을 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도 뭔가 어떤 갈증을 느낀다면 뭐 한다?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는 앞으로도 뭔가 결과를 내기는 쉽다 어렵다?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찾아라. 무조건. 내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신념이 무엇일까? 아까 저처럼 게을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의 불안함. 이런 거. 그쵸? 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달리기 하는 육상 경기 그 앞에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손을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돈에 대한 자신의 신념에 만족하는가? 우리 신념 한번 체크해 봤잖아요. 지금 당신은 당신의 신념에 만족하십니까? 혹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알아냄, 가지고 계신 게, 내 신념이 나쁘진 않지만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훨씬 더 강력하게 풍요롭게 많이 채워 넣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당신이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어도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신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신념을 키우라는 겁니다. 자, 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우리가 언제나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블랙 앤 화이트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돈도 똑같아요. 돈에 대한 감정은 선과 악 혹은 옳음과 그름 이런 거 외에는 반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이분법은 그다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3페이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재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만. 그런데 이 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자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일부다. 근데 왜 우리는 자연과 역행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무언가를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했을까? 아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쵸? 자연에는 이분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념이라도 당신이 원하는 결과값을 내는 신념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용지마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 농부에게 멋진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두고 봐야죠.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두고 봐야죠.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아유 어떡해요 라고 하니까 또 두고 봐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말이 다른 야생마 세 마리를 몰고 왔다. 그러니까 또 운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니까 또 두고 봐야죠. 근데 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니까 또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을의 청년들이 다 이렇게 징집돼 갔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좋겠어요 하니까 또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마을 사람들이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적어도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는 관찰자가 자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관찰자가 자기 현실을 만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줄쳐야 되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마오랑 책 역시 응. 당신이 읽고자 하는 대로 혹은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만 존재한다. 별표 만개. 별표 만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내가 읽고자, 내 신념대로 읽힌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 읽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진짜 한 번 읽으면 안 되고 여러 번 읽으셔야 되고 좀 시간을 두고 읽으시는 거. 그러면 어머 하고 보이는 게 다시 있죠. 그리고 왜 내가 저기 줄을 쳐놨을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건 엄청 중요한 건데. 내가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 이 책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은 뭐예요? 나는 여러분이 천억 자산가면 천억 자산가가 나를 천억 자산가로 만들어줄 책. 나를 내가 원하는 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책이라고 딱 설정하고 신념을 가지고 읽으면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당신이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신념이 무엇을 당신을 늘 창조해냅니다. 당신이 믿는 바가 당신의 상황을
결정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을 입증해주는 경험이라는 책상다리가 최소 3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념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 믿음, 우리는 자동으로 내가 설정한 그 믿음 값에 해당하는 경험들을 서치해서 모아버린다 이거예요. 증거를 수집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뇌는. 내가 그것을 믿어버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증거를 쫙 수집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6페이지 보면 이 책상 다리처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친정엄마가 주연이는 부자 될 거다 이랬어요. 근거도 없어. 부자 될 거다. 항상 저한테.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말했던 니는 엄청 잘 산단다. 제가 그런 말 엄청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어, 그 친정엄마의 책상 다리는 뭐였냐면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엄청 잘 산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책상 다리가 뭐였냐면 어디 점집에 물어보는 거. 저희 친정엄마 점집을 엄청 좋아했고 온 점집을 돌아다니며 딸의 사주를 넣었을 때 딸이 너무 잘 산다는 말을 무조건 들은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저한테 니는 무조건 잘 산다. 점집이 그랬거든. 뭐 이런 말을 저한테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저한테 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돼요? 나는 무조건 잘 산다는 이 상판 생각이 저도 있어요. 저한테 완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한다? 항상 저의 책상 다리를 찾았겠죠. 나는 이래서 이렇게. 자, 당신은 돈을 잘 굴릴 줄 아는가라는 생각. 거기에 예를 들어 당신이 예스를 했다. 나는 굉장히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대답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우리는 계속 수집한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 성격을 버려놓는다고 당신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읽으면 그 신문에는 돈이 사람 성격을 버려놓는다에 대한 것도 있고 돈이 사람을 굉장히 좋은 성격으로 만든다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문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만나고 서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yes or no 긍정과 부정과 다 존재하는데 내 신념이 부정이면 부정만 찾고 내 신념이 긍정이면 긍정만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념, 당신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게을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단 한 줄의 내 생각이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생각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도 오직 당신 머리에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에 관한 신념만큼은 0.1%의 부정도 없어야 된다. 0.1%의 부정도 없애버려라. 그 단 하나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상을 오늘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